예,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급한 미팅이 생겨서요. 네. 누가 욕을 했다 그래요? 이거는 약간 공감 가요. 이분이 고객한테 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달고 사시더라고요.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희는 단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지면 사요. 근데 떨어지면 사다가 결국에는 그 기업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파악할 수준이 안 되면 주식을 하면 안 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중에 굳이 골라야 된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사야만 한다. 한다면 오를 때 사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거? 찌라시라고 옛날 안기부 애들이 하는 건데 아는 사람만 하는 고급 정보 라인이죠. 찌라시 봤나요 요새? 여의도 있을 때는 받긴 하는데 그게 막 연예인 가시거리 막 증권가에서 돌긴 도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걸 증권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100개의 정보 중에 자기네가 원하는 거 하나 탁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상 깊게 본 적은 없고, 주식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제2 방송사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할 때 마지막화 대본이 옆에 매니저들 사이에서 돌 때가 있었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별의별 정보가 다 모이니까 그냥 증권가 찌라시라고 통용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투자 패러다임. 이제 대세는 IT거든. 그래서 이번에 형이 닷컴 쪽으로 회사를 낸 거 아니겠냐? 무슨 컴. 딱 이렇게 간판 달고 코스닥에 띡 올려놓기만 하잖아? 그럼 몇십억은 그냥 땡길 수 있다는 거라니까. 이게 아마 IT 버블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때는 말한 대로 IT, 뭐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한다고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같은 관점에서 지금은 뭐가 유행이죠?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여러 기업들에서 그냥 파이프라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기업 인수를 해서 주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비슷하게 이름을 바꾼다든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괜찮은 주식들도 많겠지만 버블을 계속 형성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으로 넘어가면 뭐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 주식, 그 전으로 가면 또 모바일 게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추천하는 그 업종들은 사실은 그 다음에 다다음에 계속해서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니팡 게임 많이 하셨죠? 그게 이제 2013년? 아직까지 회복 못했어요. 15년에 화장품 주식 아직까지 회복 못했어요. 산업의 사이클이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것을 더 빨리 더 많이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투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반영해서 미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큰 수익, 안전한 수익을 내는 거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 실수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한도 없이 다시는 본인이 산 가격이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딱 3개월만 돌리고 빼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되게 싫어요. 이런 말. 뭐 수익을 냈다가 아니라 먹었다, 뭐 지졌다, 비볐다, 뭐 돌렸네, 물렸네. 그거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해석하는 거죠. 딱 3개월만 돌리고 빼는 거야. 아니 사기야! 사기라고 이거! 정석적으로 투자하면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그 높은 기대 수익률을 만족시키려 보다 보니까 대출을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좀 늘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지,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하면 그런 일 잘 안 일어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가장 주식 투자로 부자 됐다는 워렌 버핏이 20%, 최근에는 더 떨어졌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략 물어보면은 한두 달 이후에 더블은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 자주 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요새 막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단기 고수익, 뭐 2배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만 사실 걸러도 안 좋은 사례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메가 정보통신 그거 100% 추천주야. 현수야, 완전 고맙다. 오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잡혀갑니다. 옛날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할 때 2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잡혀갔어요. 근데 그 N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수령해서 이용한 사람들은 그 차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범죄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거래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남부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이 수사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는 모든 전화가 녹취되고요. 저희 가족의 모든 계좌는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텔레그램을 쓰면 안전하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략 이제 전해들은 바로는 이 검사분들이 매우 무섭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속된 말로 개기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물 콧물 뭐 하여튼 대소변 다 나오면서 네 그냥 다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거래에서 수익률 20% 만들어. 그럼 네 말 믿는다. 하루 20%요? 못 만들었다. 1%에 손가락 한 개씩. 오케이? 아니 그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 손가락을 미리 잘라 놓는 게 빠르죠. 저희 목표 수익률이 얼마죠? 저희는 연 26%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업계에서 몇 등 정도 하죠? 저희가 1등 정도 합니다. 네.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운이 좋으면 일어나는 일이고 이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상한가를 먹고 또 다른 주식으로 5%를 더 벌어야지 20%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일 때 사가지고 상한가에 마감하는 이거는 여러 번 매매를 하네요. 상한가를 먹는 게 아니고 17.6%. 잠깐만. 시간에가 있잖아요. 체결되었습니다. 시간에 때문에 17%에서 20%가 됐는데 시간에는 상한가가 10%예요.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장 끝나고 터져야지 한 4, 5%가 올라서 20%로 마감할 수 있거든요. 원래라면. 그래서 저거는 약간 영화적 설정인 것 같아요. 합병할 회사 이름 뭐라고? 한결이라고 환경벤처인데 그놈 연구소랑 합병을 하고 그걸로 우리 회사 주가를 튀기면 고맙다 창준아. 우회상자. 많이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주식시장의 핫한 테마 관련된 것을 뭔가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라든지 그런 자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는 일반 정말 개미들 한테는 뭔가 괜찮네 바이오 한다네 뭐 항암제 한다네 코로나 치료제 한다네 하면 이제 주가 좀 오를 수 있죠. 그걸 이제 해놓고 미리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파는 형태로 작전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이제 최근의 사례가 코데시 컴바인 원래 대주주는 다 팔고 나갔고 그거를 조폭이라고 의심되는 그냥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매매들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다음에 증자 감자를 반복해서 9일 만인가 주가가 10배 올랐고 다시 당연히 돌아왔죠. 그 자리로. 그렇게 막 급등하고 이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한 번만 상한가 칠 때 나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만 하면 어떨까? 근데 그게 꼭지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하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나도 그 작전에 도움을 주는 일부 행위자가 돼가고 있는 거죠. 주식 5년 했다는 인간이 6시간 넘도록 자빠져 자? 개장 전에 미국 증시부터 체크하는 거고 기본 아니야? 기본인가? 일단 출근이 9시까지고요. 저희 회사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개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산업에서는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되게 아예 그냥 수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대표님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얼마 받았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저보다 10% 많이 받았어요. 차는 여러 대 살 수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밥 사겠네요. 지금. 방송 보니까요. 좀 있으면 상용화 된다고 하던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이 주인공이 어느 연구소 가가지고 그 연구 내용을 자세히 물어봤잖아요.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가서 미팅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해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제품을 실제로 써보고 뜯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확신을 가졌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종목에 진입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오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주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과정을 이미 탄탄하게 다 다져놨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저희가 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라던가 제품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확신이 있게 되면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희는 매수 기회로 보고 더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랑 개인 투자자들이랑 종목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사는지 알아야 돼요. 개인 투자자 보면 나 한번 연습해 볼래 하고 100만 원부터 넣어. 돈 없는 사람들도 그 100만 원을 넣어놓고는 뭘 샀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건 샀다 파는 거.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새 이 유튜브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일부 경제 뉴스에 대한 해석을 듣고 경제 상식을 높인 다음에 나 그래서 이제 주식해도 돼. 나 그래서 이거 산 거 아니니? 그 경제 상식하고 투자 공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번 거는 경제 상식을 유튜브 때문에 공부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유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브라이언이 굴리는 펀드는 미국 투자에서 거군요. 그러니까 미제. 걔가 주식을 사는. 주식시장에선 아메리칸이 사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지. 개미들은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좋다고 따라붙거든. 검은 머리 외국인보다는 진짜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만 보는 것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 부동산 값 아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네 나라 주식 얼마나 빠삭하면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그중에 한국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식견이 되게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따라해도 저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사고 팔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는 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공시가 올라오는데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뭔가 CEO가 주식을 샀다거나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CEO가 자기 주식을 샀다는 거는 자기 회사 일을 자기가 제일 잘할 텐데 앞으로 뭔가 회사에 되게 좋은 일이 있다거나 성장 전망이 좋다거나 했을 때 사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는 이 기업이 지금 어떤 국면에 있고 또 어떤 호재가 있을 수 있어서 회사 그 CEO가 주식을 샀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다따 아십니까? 아까 따라잡기 말이야? 인생 막차 탄 개미들이나 하는 짓이죠. 바닥친 주식은 반드시 다시 오른다고 믿는 바보십니. 약간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이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그럼 개인이랑 약간 뭐 개인 투자자랑 이 어휘도 약간 비슷하고 소리도 그렇죠. 때로 몰려다니고. 그렇죠. 지금 동학개미들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돈 벌었대. 내 월급 나 뭐 이만큼인데 내가 연봉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얘가 주식해서 뭐 1억을 벌었는데 이러니까 짜증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니저들이 회사 나와서 개인 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매니저 개미라 해서 매미라 부르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그 오기 전에 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신조 뭐 이런 거 뭐가 있냐. 그래서 처음 듣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너무 슬픈 얘기인데 벼락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주식도 안 하고 지금. 그다음에 작년까지 부동산도 안 했고 이런 분들을 벼락 거지라고 한대요. 딴 사람 다 부자 됐고 나는 이제 너무 슬픈 얘기죠. 근데 그 벼락 거지 분들 지금 다시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사이클까지 공부를 하면서 잘 기다리셔야지 사촌 땅 산 거 따라가다가 배가 아픈 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주식을 산다는 행위는 그냥 뭔가 물건을 사는 것 같은 그냥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 주식을 삼으로써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또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거는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과 성장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지를 스스로 잘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공부하려면 당연히 회계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회계 공부가 어렵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한 두세 달 공부하면 본인이 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